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는 몇 페이지냐면 265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265페이지 여러분 펴입니다. 265페이지 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징수 방법을 배웠어요. 징수 방법.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런 거, 징수 방법 같은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자, 뒤에 문을 좀 누가 닫으시고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누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납세무자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과세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금 아니죠?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부터는 이제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산출세에다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고지서를 받고서 만약에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이런 징수 방법 보통 징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이번 순환에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또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하자는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한다고 그랬죠? 40%, 20%, 10%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보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그러면 가산세율 40%입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도 역시 몇 프로? 40% 가산세율.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일단 딱 깔아놓고 만약에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20만 원 깔아놓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20% 정도되고 또 과소신고했을 때는 몇 프로? 10% 가산세율이 정도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든 적게 신고했든 뭐했든 무조건 20%였다가 지금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40%, 20%, 10%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거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내고 있으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10,000분의 3, 0.03%율을 가산하죠.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 납부기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가산세 합한 게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또는 정부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네, 그럴 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26개 시험에서는 자, 우리 고지서, 지방세계본법상 이렇게 이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하나만 알면 돼. 이번 순환에서는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고지서 날라오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세하는 국세 한 가지 딱.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그렇지만 일단 몰라도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세인데 다만 납세문자 고시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정부 부과세는 국세, 종부세고 주요 세목들 웬만한 국세들은 다 이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 납부하는 국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 원칙이다. 보통징수 원칙이다.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원칙이다. 보통징수 원칙이다. 신고 납부. 재산세는 신고 납부 원칙이다. 보통징수 원칙이다.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세 원칙이다. 신고 납부 원칙이다. 정부 부과가세. 양도세는 정부 부과가세 원칙이다. 신고 납부 원칙이다. 신고 납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요. 가산금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겠는데 미납하면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자,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법령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일반 가산금인지 중가산금인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요. 먼저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주세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체납세액 몇 프로 깔아놓습니까? 3%. 일단 100분의 3. 이 3%딱 무조건 가산금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중과상금은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 이제 조세 총론 이렇게 하고 지방세에서 우리 이제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납세의무자가 왜 나와? 과세 주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과세 주체는 세금부의 징수 권한 있는 자고 납세의무자는 세금 법에서 정해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 취득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구냐고요? 누구? 어디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가 과세 주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예요? 인세예요?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지방세, 주유세, 개세목은 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중에 세목은 인세고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이거 내가 무슨 액션이에요 지금 이거? 양다리 걸쳤다고 그랬지. 예, 그래서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예, 진짜 연애할 때 빼놓고는 다 살아가면서나 국가든 우리 개인이든 살아가면서 다 어떻게 해야 돼? 양다리 걸쳐야지. 다 여기저기 양다리 걸쳐야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죠.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것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예요. 주택별로 뭐 건물별로. 근데 다만 토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는 물세고요. 취하고 있고. 취득세. 예,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세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또 취득세는 등기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게 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누가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팔짱 끼고 나만 노래 보고 있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지. 그래요. 아이고 진짜. 자 그래서 자 봅니다. 너굴로 왔어. 아주 너굴로 왔어. 자 나한테 반해서 넋 놓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멍신 강림해서 넋 놓고 있는 거야?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넋 놓고 있어. 그냥 정신 나가 있어 지금. 또 빠졌으면 동강으로 반드시 보충했어야지. 그거 안 듣고 오니까 벌써 이제 지난 시간 안 들으면 오늘 벌써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그래서 반드시 안 올라왔다 동강이? 올라왔다 그러잖아 지금. 동강이 하여튼 자 동강을 반드시 들어서 보충해야지. 연결이 안 돼요. 요거 안 들으면 저 지난주 안 들으면 요 오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이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봅니다. 아니 하여튼 뭐 저한테
그 세법에 빠지든 저한테 빠지든 시험장 갈 때까지는 둘 중에 하나 빠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나한테 빠지면 시험장 갈 때까지 나한테 빠져. 그럼 빠지면은 내가 하는 말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했나요? 사랑한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결혼하는 청춘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딴 거 없어. 그 평상시에 내가 무슨 일인가 문득 하다가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그리고 보고 싶어지고 생각나고, 그 전화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지. 그리고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고 또 같이 함께 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서 내 얼굴을 무심히 거울을 봤더니 빙그레 내가 웃고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고, 평상시에 생각이 잘 안 나고, 떠오르지 않고, 자, 그러면 뭐예요? 안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랑 안 하는 거지. 자, 그런 거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야지. 그럼 저희들도 6과목을 저희 가르치는 저희들이라든가 6과목을 저희들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같은 남녀간에 꼭 사랑 아니더라도 하여튼 사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사랑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죠? 민법도 생각나고 학개론도 생각나고 세법이 또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수업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가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었지, 지난주에? 그럼 제가 떠올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산세가 어떻고 가산금이 어떻고 배웠는데 떠올려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헷갈리면 책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사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부부가 둘이 나왔지만 둘 다 나를 사랑해야 돼. 아셨죠? 그 사장님은 사모님이 나를 또 사랑한다 그래도 질투하지 말고 시험장 갈 때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자꾸 떠오르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냥 그거로 던지고 한 번도 책을 떠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들춰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어디 무슨 과목인가 오늘 자 해가지고 이렇게 책 찾아보고 이러면은 발전 속도가 느려요. 그래더라도 저희들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면 저희가 합격시켜 드리지만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늦단 말이죠. 그러면 발전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자꾸 틈틈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취득세, 하여튼 과세 주체는 특광도고, 물세고, 개별과세하고, 또 실질과세는 축정되니까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누가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무슨 말이냐? 사실상, 자, 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X예요. X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취득세 부과되고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에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하여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하게 되면 근데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했지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우리 취득세 대상 한번 살짝 살펴봤었는데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유형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 또 승계 취득은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무상 취득했든 뭐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되고 원시 취득도 뭐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한 척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고개를 드시고 네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했어요? 차, 기, 항, 선이에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할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원시 취득했을 때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실상 취득용은 아닌데도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즉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가르쳐 드렸어요. 이번 순환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목 변경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이번 순환에는 대충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토지, 건축물, 항공기, 그 다음에 차량, 선박, 어권, 광어권, 임목, 기계장비 뭐 이런 것들, 또 회원권 중에서는 골프, 콘도, 종합저액설, 승마, 요트형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가 이번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그 유형, 그 다음에 납세무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예상대로 제가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로 나올 거라고 그랬고 납세무자도 취득세 납세무자 올해 작년 25회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잘 보라고 했었는데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역시 그렇게 나왔어요. 예상대로.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등록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살짝 배웠어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요. 건축물에 가설이 되면 주체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룰 때 어차피 건물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원래 주체구조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체구조 취득자 2위자가 가설을 했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예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지 건물주가 가설한 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런 것들은 가설돼서 건물과 하나가 되니까 세금을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부과하거나 또 세금을 안 내가지고 뭘 추징하거나 그럴 때 압류하거나 그럴 때 가설한 자보다는 건물과 하나가 돼서 딱 붙어 있으니까 건물주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인 가운데에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거하고 상속인 각자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이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대한이 민국이 만세 얘기 안 해드렸어요? 안 했구나. 아, 여기서 또 안 했구나. 아. 자, 괜찮아. 다음에 배우면 되니까. 대한이 민국이 만세 얘기는 다음에 얘기해드리기로 하고. 자, 그 정도만 배웠단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왜 그랬냐면, 주한이, 수업 일수가 좀 요번에 좀 빠지고, 그래서 그렇죠. 12월 18일 날 금요일 날 수업은 제 개인적인 좀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공고하겠지만 12월 18일 날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서 면접고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서 좀 그 면접고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좀 진짜 한 10년 전에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좀 더 공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진학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18일 날 휴강하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쉬려고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주야 합반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무슨 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같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으면 그냥 강의가 우선이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조용히 해.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원래는 휴가려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 다른 것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도 저는 강의를 해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날 있잖아요. 빨간 날, 소위 말해서 빨간 날, 3.1절, 광복절 이런 날 여러분들이
그 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때 다 수업해요. 이제 그때 되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때 만세 부르는 3.1절이고 광복절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떨어져 보세요. 오늘 지금 합격자 모임이 저녁 때 있어가지고 저녁 때 지금 저녁반 휴강하죠? 네, 저녁반 휴강하는데 그 합격자 모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합격자 모임에 제가 어제도 합격자 모임에 어제 오후에 인천 어느 곳 다른 곳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끝나고 그 길로 바로 그냥 그 충남 아산에 어떤 한 학원에 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녀왔어요.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꼭 시간은 좀 늦었지만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돼. 거기에 그 올해 그 아산에서요 왕안이라고 왕안 이름이 왕안이에요. 좀 이상하죠? 왕안인데 이상하죠? 중국성 시죠? 왕안 좀 이상하잖아요. 이 왕안이라는 애는 그 한족입니다.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이에요. 중국 사람. 진짜 오리지널. 그러니까 우리말 쓰는 그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중국. 완전히 중국. 한족인데 얘가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됐습니다. 4년 되는데 그 올해 공인 중개사를 처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도 약간 그 발음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서툴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나름대로 그 중국에서는 그래도 그 부모님이 뭘 한다더라. 하여튼 그 모텔 같은 뭐 그런 거 하나 봐요. 그 부모님이 좀 먹고 살만해요. 중국에서. 그런데 얘가 한국 들어온 지 뭐 때문에 하여튼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난 남 얘기는 수강생들 얘기는 별로 귀담아 안 들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수강생들의 사연을 내가 다 듣고 오 그래 막 이래봐요. 머리 터지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들 수강생들 얘기는. 근데 어쨌든 잘 안 들었는데 하여튼 얘 왕안이 중개사를 공부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얘는 완전히 다 외국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 법서가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국 가가지고 한 4년 살고서 중국에 있는 어떤 국가 자격 시험을 도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쉬운 시험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얘가 내 수업 시간에 깜짝 놀래요. 왜냐면 얘가 잘 모르겠는 건 그냥 무조건 외워버려요. 막 외워버리면서 따라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애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아이고 알려줘도 까먹고 알려도 까먹는데 얘는 하여튼 어떤 말이 어려워서 쉬는 시간에랑 계속 물어봐요. 그 말 언어 그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 단어를 계속 물어봐요. 단어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도 중국은 한자권이니까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낫죠. 그래도 근데 어떡하네 계속 물어봐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데 한 번 알려주면 얘는 그 다음에 대답을 해요. 그 다음 주에. 근데 우리 똑같이 배운 우리 한국 이 땅에서 자고라라는 우리 하여튼 가르쳐주면 잊어버려. 가르쳐주면 얘는 한 번 알려주면 무슨 말인지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요번에 어제 합격자 모임이 왔어요. 여러분들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왕안 너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내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주구장창 삼천리 방방곡곡 너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리라 내가 얘기했는데 왕안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합격해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얘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온 수강생 중에는 또 합격생 중에는 조금 불안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미스인데, 결혼한 미스인데, 직장 다니다가 저녁반, 야간반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한 2달 남겨놓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2달 남겨놓고 공부한 저기 했었는데 걔는 좀 애가 불안하더라고요. 좀 아이가 좀 2차 과목이 아무래도 얘가 좀 불안하고 지도 좀 1차에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얘가 끝까지 어떻든 간에 그 수업은 계속 마지막까지 계속 들어있었어요. 근데 애가 참 표정을 보면 막 힘들어하고 막 2차 그 내용을 막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에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강의까지 들었더니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하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왕안 중국 한족도 중개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얘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엄청 하여튼 우리 또 사람들이 또 좀 있잖아요. 이 틀니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틀니가 아니라 틀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틀니가 아니라 시열 교정하는 거 있죠? 요것 좀 했는데 또 우리나라 또 한국 또 친구들이 또 그거를 또 좀 놀리고 막 또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비하하면서 막 지금 놀리고 얘를 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상처받아가지고 한두 달 안 나왔는데 막판에 근데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들었던 거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네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말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이런 분들 있으면 이 왕안을 생각하세요. 자, 얘도 합격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납세무자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늘 265페이지에 제5절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과세표준 보시면 자,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세법은 다른 세금도 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얘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65페이지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를 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세 총론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 계산은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죠. 요 과표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운 게 이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종량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과표라는 것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가액이에요. 그 취득하는 가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한 가격. 이게 과세 표준인데요. 1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이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되냐면 그 등기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는 건수 같은 게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권에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되냐면 자 눈치챘잖아요. 재산세는 그 재산 가액이요. 보유하는 그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요? 과세주체가 결정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 과세 표준, 취득가액과 부동산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이 재산가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요? 과세주체가 결정해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세주체, 지자체장, 과세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요. 일반적인 거래요. 일반적인 우리 흔히 일반적 거래예요. 나중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배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나 그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1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가 표준액이 뭐냐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고요. 기준시가.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우리가 기준시가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데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잘 못 들어봤대요. 근데 자 봅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우리가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할 때 도대체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재산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럴 때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 대해서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시장문수구청장은 도대체 뭘 근거로 세금을 계산했냔 말이지.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냐면 이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미리요 다 시가표준액을 매겨놓고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도 그렇고요. 자, 그럴 때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가볍게 보세요. 요거는 제가 금방 이제 지울 거예요. 자, 필기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요. 우리나라 수많은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땅들이 있는데 그 필지들의 땅값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가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가 있으면 부천시 관내 수많은 관할구역 내 토지 땅값을 매길 때 먼저 각 지역마다요.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자,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 누가 이 표준지를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합니다. 그리고서 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게 뭐냐면 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시지가. 자, 그런데 자, 부천시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자, 개별 토지들에 대해서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나머지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이 개별 공시지가가요. 이 개별 공시지가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되는 이 개별 공시지가가 이게 이제 지방세에서 토지 시가 표준액이 되고요. 시가 표준액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또 국세에 있어서는 요것이 또 국세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여러분. 자, 기준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시가 표준액과 기준시가는요,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은 구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문이에요. 국세에서 시가 표준액 어쩌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문이에요. 자, 지방세에서는 자, 뭐라고 하고?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보면요, 여러분들. 또 역시 주택도요, 수많은 우리나라 주택들 있잖아요. 그 주택들의 가격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경기도 부천시가 있다. 그러면 이 주택들 중에서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해요. 그것을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을 선정해요.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자기 관할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고시예요. 역시 그러면 이것이 주택에 있어서 역시 자, 지방세 주택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도 되고 국세 기준시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과정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론 내드릴게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인데 이게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금방 얘기했어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이고요. 주택 같은 것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자,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건축물이라든가 이제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 산정하는 방법이 법령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요 정도만.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그런 거.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계산할 때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이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어떤 때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보세요. 납세무자가요, 무신고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신고 안 했을 때 납세무자가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이럴 때도 무신고와 똑같이 봅니다.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자, 이거 부등호 표시입니다.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더 미달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위 여러분 보세요.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라고 쳐요. 시가라는 가격대가. 그러면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은요. 공시가격 이 시가 표준액은 소위 시가의 한 7, 80% 선에서 가격선에서 이
시가편액이 공시가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 지금 이렇게 반응 비율을 많이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많이 또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재산세 고지서를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대개는요. 여러분 동네 소위 시세가 있죠? 우리 동네 시세는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한 1억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시가격을 여러분 그 시가편액을 한번 보세요. 재산세. 그 시가편액 산정된 걸 딱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뭐 4,500만 원, 5,500만 원, 뭐 잘해야 6,500만 원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시가편액이 낮게 돼 있단 말이죠. 공시가격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동네 그 동대표 찾아가서 얘기해서 여러분 단지 전체 주민들 다 그냥 여러분 구청으로 몰려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집 동네 이렇게 아파트 공시가격이 낮냐 이러면서 올려달라고 항의를 한다? 바보들이죠, 바보들. 자, 올려봤자 뭐만 많이 나와? 세금만 많이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것 뿐인데, 어떤 간에 낮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간에 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시가가 1억 2천만 원인데, 시가편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7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됐을 때는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증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 건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항상 지자체장은 시가 편액으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사례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까지 얘기를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 원이에요. 이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럴 때 시가 표준액 1억인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례에서 이제 시험에서 같으면 뭐 시험에 출제될 때는 쓸데없는 거 막 더 집어넣습니다. 뭐 감정가액이 얼마고 어쩌고 막 그런 쓸데없는 거 집어넣는데 자, 단순해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을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대충 1억만 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눈치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자 1억 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돼요. 이때 신고한 가액으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원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뭐로 한다고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신고한 가액 1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돼요. 여기서 1억 2천만 원을 과세 금액으로 해서 여기다 곱하기 세율해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니다. 이번에는 을이 이렇게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안 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 납세문자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뭐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요. 항상 곱하기 세율에서요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가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자, 여기 지울게요. 뭐 이건 별거 아니고 가산세를 계산해서 요 합한 금액을 뭘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제 징수합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자, 신고 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번에는 납세무자가 신고하긴 했어요. 신고하긴 했는데 자, 시가편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습니다. 자, 객관적인 신고한 가액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항상 시가편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만큼에 대한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자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 내고 과표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 시가표 내고 과표 결정되느냐?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 내고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시가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특례가 있어가지고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항상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 표준하는 경우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수공판법 부 해서 나중에 이제 외워요. 이제 국수공판법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울 건데 오늘 한 가지만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을 해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만약에 취득을 합니다. 지자체 조합. 여러분 지자체 조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어떤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와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공통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거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토지를 불화받아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어디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8천만 원 취득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액이 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취득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 시가표준액 1억인데 8천만 원 취득했어요. 그럼 8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이제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가 있어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 이런 경우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물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경우 다시 어떤 경우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 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봅니다. 자, 265페이지 고기 한번 드시고요. 이제 금방 쉴 건데 집중력 떨어진 분들이 계시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길게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봅니다. 자,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제5절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줄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주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01번의 일반적인 과세 표준이요. 원칙 제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 표준인데 첫 번째 줄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야. 내가 취득할 당시 그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또 밑줄입니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요. 다만 가로도 다만 단소 부분도 비춥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밑줄 쫙이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어 정리해 보니까 연부라는 게
자, 15년, 2015년에 요게 이제 내용이 추가돼 가지고 연부의 개념이 뭐냐. 이걸 이제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법령에 연부란 한번 읽어봅니다. 용어 정리. 매매계약서상 아니, 여러분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읽고 내가 읽어볼게요. 왜냐면 읽는 속도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자,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몇 년이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 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부 거래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연부 거래의 경우에는 자 봅니다. 연부 거래. 우리가 연부 거래한다 금방 얘기했어요. 2년 이상의 기간을 써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연부 거래의 경우는 자 여기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여러분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10몇 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속 터져 죽겠지. 자, 그러니까 대부분 원래는 연부 거래는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뭐 이런 거 거래할 때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그냥 단기간 내에 계약금 치르고 또 한 뭐 보름 있다가 중도금 치르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 큰 돈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총 연부 금액 50억 원짜리 거래를 하는데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10억 원씩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득 시기 할 때도 또 나오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10억 원씩 총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 연부금액 체결하는데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16년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었어요.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첫 연부금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3월 만약에 18일 날 만약에 치러졌다. 자, 실제로는 그러면 계약서상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때를 취득시기로 해가지고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해에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야. 요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 계약서상으로는 연부금액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됐다 그러면 이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 지급된 매회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을 그러니까 연부금액이 연부 거래의 경우는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데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 근데 계약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상. 계약상이 아니라 이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이에요. 계약상 X입니다.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을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 계산해서 이때부터 이제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도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면 신고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회 나중에 또 취득시에서 배울 거지만 매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이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50억, 500억 곱하기 세율하면 한 번에 그러면 취득세도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해서 목돈 나가잖아요. 취득세도.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부거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회 지급되는 뭐 사실상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 연부금액. 하여튼 연부거래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밑줄 그었어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계약상 X 해놓으시면 되겠죠?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바꾸면 계약상 연부금액으로 바꾸겠지. 사실상 연부금액입니다. 자, 사례 문제로도 뭐 연부거래 사례가 나오고 뭐 첫 회 지급하기로 한 총 연부금액은 50억이고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고 사실상 근데 몇 년 며칠 날 지급된 연부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나오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례 문제 속에서도.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법에서 이런 걸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세법적인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나중에 내드릴게요. 양가로 2번 예외 시가순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거 제목의 빗줄이고 본문 내용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죠? 네, 예외적으로 여기 빗줄입니다.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 신고가액의 시가순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시가순액으로 한다. 납세문자가 불성실을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에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청은 무엇을 과표 결정해? 시가순액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보충 내용에 시가순액이 뭔지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시가순액은 하여튼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결론적으로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자, 부동산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범죄 공시되는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순액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 건축물 시가순액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참고고요. 참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다음에 취득이요.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쭉 밑줄입니다. 다 가로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예산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런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일단 오늘은 뭐만 기억하냐면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합니다. 에 대해서는 자 계속 밑줄이요. 시가순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느냐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 경매 방법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 관계없이. 예? 시가표준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을 때 입증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에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8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요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시가표준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어? 그럼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런 거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빵원이지. 자,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면 돼요. 무상 취득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아니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냐? 빵원이잖아요. 빵원. 그럼 빵원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빵원. 이러면 자 취득세 안 내나? 그렇지 않지.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그럼 어떻게 과표 결정되느냐? 법령에는 원칙으로 뭐 몇 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조 규정을 준용하니까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그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취득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규에서도 그렇고 판례가요. 무상 취득했을 때는 무엇을 과세표준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요.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무상 취득.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뭐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취득세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상속받았을 때 일단 취득세 계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토지를 불화받았다. 취득세 계산은 자 무상 취득에도 취득세는 부과되니까 그때 취득세 계산은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수강생분들은 국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끌 잘라서 외우거든요. 국가 나오니까 아싸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 맞다고 하는데 아니고 사실상 취득에서 무상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시가표준은 과표 결정됩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래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객관적인 취득 나중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요것만 딱 알면 돼. 스토리로. 다시요.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취득자가 뭐?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표로 다시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런데 다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자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연부금액. 연부금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계약상 연부금액이다, 사실상 연부금액이다, 사실상 연부금액이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일단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것은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267페이지 간주의 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도 나중에 차차 변화할 거고요. 제6절 세율인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잠깐 쉬었다가 세율에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